교육이 병났다. 교육이 나라를 망친다. 교육병을 고쳐야 한다. 2015년 10월 1일 새벽 3시로군요.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말이 있는데 이 난데없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일어나서 벌써 한 1시간 반 책을 좀 검색했어요. 멀어서 저걸 또 카메라를 조정을 하면 당겨지긴 하겠지만 그냥 둔다면 여기 한국병이라는 국어사전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병. 그리고 여러가지 한국병에 대한 또 한국병 또 같은 게 또 나왔네. 이 책이 상당히 여러 권이 있어서 이 한국병에 대한 책들 소개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병에 대해서 국어사전의 정의를 읽어볼 이유가 있어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 고쳐야 할 고질적인 문제, 예를 들어 정치개혁, 불법폭력 시위, 국정 발목잡기, 떼법 쓰기, 유언비어 난무 등이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한국의 특유한 문제점을 말함. 한국병을 치료해야 한다. 이런 외침들이 이 책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책을 보니까 다 이거 사서 보려면 엄청나요. 근데 책이 전문성은 좀 떨어져 보입니다. 책이 벌써 1998년이네요. 이거는 한국병 98년 하여튼 2000년대 초에 책이 많고, 책이 전부 다 단권들이에요. 단 심층적인 면에서는. 그리고 책이 한국병에서 무슨 독재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책을 쓴 사람들 아직 제가 잘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어떠한 사회나 정치나 국가에 대한 반항심리로 쓴 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독재와 자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혹은 인권 이런 식의 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한국병 이런 책을 쓴 일은 없어요. 없으나 생각은 많이 하는 영역입니다. 만일 쓴다면, 한국병을 쓴다면 적어도 젊으니까 청춘이다 이런 청년들이 쓰기보다는 그래도 좀 연식이 쌓인 사람들이 나보다 오히려 더 많아서 한 75, 6된 내 스승님 도하노 총장님 같은 이런 연세에서 80 가까운 이런 분들이, 총기가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산전수전 다 겪고 아들, 딸 다 키워보고, 말하자면 일제시대도 약간 살아보고, 저는 일제시대를 안 살았어요. 나보다 10살만 많은 분이라 할 것 같아도 38년생입니다. 그분들은 해방 때 7, 8살이 돼서 해방도 알고 일제 말을 알아요. 45년, 43년 때에 요때 일제가 극악하게 창씨 개명하고 몰아칠 때도 좀 알고, 나보다 한 15세만 연상이라서 80세 정도, 그러면 12세가 연상인가요? 35년생, 36년생 정도 되는 분들이 한국병에 대해서 단권 말고 한 10,000원짜리 책 말고 250쪽 말고 한 400쪽이나 600쪽 이 정도로 2권을 하든가, 한 400쪽짜리 2권을 하든가,
이렇게 써낼 것 같으면은 좀 심층적인 한국병에 대한 원인과 분석과 대안에 대하여 뭐 대통령도 나이가 연하니까 자기보다 그 정도 되면 그런 분들이 책을 써내면은 어떨까? 야, 내가 지금 쓰면 나는 68세인데 내가 경륜에서 좀 떨어지지 않는가? 근데 그냥 A뿔은 못 돼도 A는 되는가? B뿔은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보릿고개, 여기요 이런 거 좀 알고 보릿고개 알고 경제 산업 개발 이런 것 좀 알고 이렇게 뭐 개발 독재라는 거 체험했고 민주화 이거 다 체험했고요. 정권 정치 분야에도 그렇고 하여튼 사회 분야나 경제 분야, 문화, 교육 분야 뭐 무엇보다도 한 일개인으로서 수신이 먼저다 할 것 같으면은 아들, 딸, 가정, 폭삭 엎어도 봤고 도로 일으켜도 보았고, 손자, 손녀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갔고 또 사회적으로 세상에 있는 핏줄이 아닌 혈육이 아닌 손자 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도 있고 나름대로 책도 좀 내봤고 글도 쓸 줄 알고 신문사에 논설위원으로 논설 고문으로 칼럼과 사설도 좀 써봤고 빗불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쓰라고 해서 쓸 것 같으면 한국병이라는 말이 너무 처참합니다. 그 내놓기에 좀 아이고 한국이 아무리 병에 시달리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들 때 표현 같거든요. 혹 마음에 좀 안 든다 하더라도 한국병이라고 뭐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우리나라 지도도 남북으로 그려놓은 사람도 있고, 지구를 그려놓은 사람도 있고, 한국의 여러 가지 뭐, 한국 탈도 그려놨네요. 태극 문양도 해놓고, 한국 병에 대하여 이분들이 얼마나 이 책을 쓰느라고 얼마나 자료를 수집을 하고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 표지만 봐도 근데 이건 먼저 부패의 역사 이제 한국병이 한쪽으로 끝나고 한국병을 말하다 뭐 있긴 계속 있네요. 계속 있는데 저렇게 열심히 써놓은 책에 어둠이 깃들어 있습니다. 뭔가 축축해요. 습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 말을 한다면은 같은 말이라도 한국병이 아니라 교육병. 한국병의 병이 이것만 하다면 그 중에 한 가지인 교육병. 한국병이라고 하려니까 내가 서글퍼.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병. 그걸 책이라고 쓰려니까 너무 어두워. 그래서 내가 쓴다면 교육병. 교육병을 말하고 싶은데 결국은 이게 한국병에 들어가기도 해요. 속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한국병, 교육병을 말하려고 하면 잠깐 지금 당장 책은 못 써도 우선 이런 것을 이제 그 주제 발표는 할 수 있으니까 주제 강연 이런 강연을 몇 번 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한국에 지금 치료돼야 될 병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책으로 쓰려면 노력이 이렇게 그냥 즉흥 강의를 하는 것은 이 속에도 많이 들어가죠. 들어가. 근데 어떤 분은 강연이 더 어려워요. 강연은 어림도 없습니다. 책은 써내도. 저는 강연과 책 두 가지가 다 되는 형입니다. 뭐 수준이 뭐 어쩌고를 떠나서
하여튼 두 가지가 대등하게 말도 되고 글도 되는 복이죠. 두 가지가 다 된다는 복이죠. 그래서 우선 이 한국병을 한국병이라 하지 않고 교육병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몇 차례, 오늘 이제 첫 번째인데 뭐 이거 연속으로 내가 이거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게 어떠한 마당을 멍석을 깔아주면은 해야죠. 근데 나에게 그런 시간을 많이 주겠습니까? 국회나 뭐 이렇게 공청회들 하는 거 보면 한 사람에게 주제 발표 시간을 그죠 많이 줘야, 아주 특별히 줘야 15분 뭐 혹 30분 주는 경우도 있죠. 30분에 또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통 다수결로 갑니다. 토론하고 공청회하고 뭐 다 해봐야 다 형식이야. 면피용이라 그러면 명분을 쌓는 거죠. 그렇게 거쳤다. 그래서 그것이 정설로 또 사회적 합의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꼭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꼭은 더 바른 말이 있어요. 반드시 그 자리에 뽑혀야 할 내용이 채택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 배제되고 2등, 3등, 저 5등이 채택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 그 한 의견이라고 보고 한다면은 이거 참 적어도 한 5-6시간 시간으로 10시간은 해야 그래야 뭔가 좀 심층적으로 한국의 병이 무엇이며 원인과 결과가 지금 현재 어떠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그냥 불을 토하내긴 하겠는데 그런 것은 저게 오지 않은 기회이고 이렇게 이런 자리를 여기는 이제 이게 공부방이에요. 이게 촬영 스튜디오입니다. 여기서 말한다는 건 내가 아주 편하고 또 뭐 얼마나 시간을 써도 관계가 없고 그래서 39분 용량 시간 이거보다 오늘 45분 정도씩 이렇게 해서 몇 차례 해보려고 해요. 한국이 참 많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라가 존폐 위기에 가 있습니다. 참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한다 그렇게 보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돼서 죽지는 않는데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둘이 하나만 나니까 절반씩 잘려나가는 현상입니다. 전에는 둘이 뭐 한 꾸러미씩 났어요. 10명도 났어요. 12명도 났어요. 5, 6 보통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둘이서 하나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라가 없어져 가는 수순입니다. 결국은 미국처럼 연합국가가 되든가 동남아에서 오든 중국에서 오든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기 좋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한국인이 소수민족이 되고 도래인, 외래인, 외국인들이 다수민족이 되는 지금은 5천만 대 200만이 안 됩니다. 5천만 대 150만 정도 돼요. 비율이 외국인하고 한국인 비율이. 우리 한국인은 이 중국인하고 다릅니다. 몽골계인데 또 달라요. 우리 한국인은 5천년이 넘어요. 단군 이래 5천년이라는데 만년이 훨씬 넘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게 신석기 만년인데 그 신석기 이전 구석기 때 세계에서도 고인돌이 가장 고인돌 무덤이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구하다. 노마, 저기 저 아프리카, 그 이집트, 그 탄자니아 이런데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 한 3,500년, 4,000년 돼요. 성경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도 연구한 사람들이 보면 6,000년, 7,000년 사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만 년이 훨씬 넘는 고인돌 문화가, 어쩌면 쏟아붓듯이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이 인류의, 내가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한국이 인류의 어떠한 그 흔적으로 볼 것 같으면 세계에서 제일 빠른데, 마추픽추, 잉카문, 하여튼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다 해도, 물론 그 인간의 머리,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북경원인, 무슨 인간 걸어댕기 시작한 진화. 근데 다 떠나서 그 실증적 증거가 고인돌이라고 하면 한국이 제일 많아요. 우리 인성학당에서 고인돌 탐방을 가긴 가야 돼요. 강화도와 고창, 화순입니다. 이 세 군데가 집중적으로 많은데 가장 많거든요. 우리 한국은 이렇게 한인들은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 민족의 후손, 이게 이제 뺏기는 중이에요. 이제 잠식 때 들어가요. 잠식 쳐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아기를 안 낳으니까, 후손을 안 낳으니까 우리 씨를 그냥 말려가는 중이에요. 이게 한국병의 대표적인 병입니다. 이거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왜 큰일 났습니까? 이제 잡종이 다 되니까 다 교배가 이제 한국인끼리 결혼할 길이 없어. 지금도 저기 필리핀, 캄보디아, 월남 이런 데서 여자들이 오잖아요. 중국 이런 데서 여자들이 와서 결혼하잖아요. 그 옆에 북한의 그 여자들 잔뜩 두고서, 그러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외국에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을 끌어다 결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순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순도가 떨어지면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애만 잘나서 잘 키우면 되지, 그건 내 자식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내 자식은 내 자식인데 제품의 질이 한국인보다 떨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한국인보다 떨어지는 건 이 지능입니다. 한국인은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자원이 없는 나라지만 가장 고급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적 자원입니다. 한국인들이 머리가 좋아요. 이건 세계 통계에서도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나라 국가로 평균 IQ가 제일 높다고 나와 있어요. 평균 107, 홍콩이 106, 일본이 105, 이태리가 104. 이거는 내 말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민족인데, 그런데 자꾸 그 머리가 IQ가 형편없이 낮은 사람들과 교배가 돼서 아이들을 낳게 되면 이제 전통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최고의 재산인 이 머리가 나빠지는 것이 된다. 우리가 주먹은 약하고 무기는 약하고 그래도 머리가 좋은 나라예요. 문제는 지금은 여자들만 데려오는데, 여자들이 와서 아들을 낳으면은 한국 여자아이들이 순종이 이제 그 남자아이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나라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병의, 내가 볼 때는 1호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가 없어져 가는데도 그게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암은 병원에 가고 난리 치는데
암보다 더 무서운 그냥 멸족이 되고 있는데도 국가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하면 공천이 중요하니까. 이상한 사람들 말이야. 아, 넋빠진 사람들. 아, 공천, 여야, 뭐, 다음 대권. 아니, 현직이나, 후직이나, 전직이나, 지금 도대체 정신이 어디가 있는 건지. 나 한평생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대통령으로 누리기만 하면 죄입니까? 아, 장관하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내 인생 마쳐 내 아들까지만 잘 살면 죄입니까? 나라가 없어져 가고 있는데. 근데 그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게 교육이 답이에요. 교육병에서 나온 거예요.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교육이 가장 미치는 장사예요. 교육을 위해서 두뇌가 죽어라고 다 쓸어버려요. 자식 하나한테. 쓸어붙지 말라고. 그거가 필요 없어요. 그게 인생을 살찌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학교 보내지 마. 이건 지나친 말이지만 극단적으로 내가 역설을 하자니까 하는 말이야. 학교 보낼 필요 없어요. 학교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학교를 보내서는 안 된다. 그래, 학교를 보내더라도 성적에 너무 미치지 말아라. 이게. 아, 중간만 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차피 고등학교까지는 그놈이 그놈인데, 고등학교도 뭐 평준화가 뭐 이제 되면은 별것도 없어요. 그놈이고 잘난 놈은 없어져. 교육비가 3억이요. 3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물건이, 자식을 이제 물건이라고 한 거예요. 물건이 그냥 썩어가고 있습니다. 실업자예요. 장가도 못 가, 시집도 못 가, 취직도 못 해. 방 안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추석에 가장 해서는 안 될 말이 결혼 언제 하냐? 애인 있냐? 이런. 그거 하면 뭐 안 된다면서. 뒤지게 가서 뒤진다면서 애들이 그렇게 하면 상처받아가지고 안 온다면서 명절에. 아니, 그걸 왜 하면 안 되는데. 한국병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신병까지 있는 거예요. 정신병까지. 우리나라를 총체적으로 정말 심도 있게 바르게 진단하고 걱정하는 학자가 없다는, 이것은 또 엄청난 병입니다. 교육병보다 이 학자병이 있어. 학자가 전부 다 돈에 매달려가지고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돈 버는 것이라면 그냥 그거를 글창녀라 하거든요. 내 말이요. 그 정부의 비위나 맞추는 사설을 쓰는 것이 전부 다 창녀짓입니다. 정부가 옳지 않아도 방귀도 달다는 거야.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방귀 끼니까. 각하 비위만 맞추는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계열에는 돈이 100만 원 딱 한 장 같대. 금년에 100만 원 같대요. 정부 돈이. 그리고 보수 계열에는 10배가 넘게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글창녀들이야. 전부 다 한다는 짓이 소신이 없어. 학자는 개코나 무슨 학자요. 무슨 뭐 작가 개코나 무슨 작가냐고. 창녀라니까. 글창녀. 글창남. 글을 가지고 자기의 정조를 파는 거고. 그러니까 학창이요, 학창. 학문의 창녀짓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좀 학자들이 큰일 났어요. 학자들이 돈 안 되는 짓은 안 하는 거예요. 돈 생기는 짓이 아닌 걸 왜 하느냐. 그리고 뭐 천재를 기르고 뭐 애들을 갖다가 뭐 부모들이 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짝사랑을 해. 바보. 이렇게 학자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교육은 내가 앞으로 몇 번 할 말 있지만, 교육은요 썩은 물건을 사는 거예요. 가서 슈퍼마켓에 가서 사오는 것과 같아요. 사와 봤자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남지 않는 장사예요. 그런 그걸 하면 그냥 펄펄 떨고, 그리고 나중에 길러놓고 보니까 너 왜 취직 안 하니? 너 왜 시집 안 가니? 그 말도 하면 안 되는, 이건 무슨 뭐 건드리면 뭐 가만히 있는 이무기 같아서 건드리면 회차는 거예요. 언제 가서 죽는다고 벌어져 버릴지 몰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이 전부 다 상처받기 딱 좋은 세월이에요. 이건 다 교육이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런 것이 있다. 이것이 이제 우선 주제만 툭툭 던지는 첫 번째 시간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라가 문어가 재발을 뜯어먹듯이 운영되고 있어요. 나라가 빚을 더해서 내 정권 있는 동안에 내가 높은 대지에 있을 때 내가 먹자 즐기자 채우자. 그래서 영화를 누리고 나의 지적을 더 쌓고 다음에 공천을 받아서 또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다음 정권이 이어가고. 예. 아니, 가정으로 얘기합시다. 올해 빚 5천만 원, 내년에 1억 이렇게 늘려나가면 그 집구석이 되는 집이요? 얼마 가서 집 무너집니까? 그 집 저 사는 집 얼마인데 2억 3억짜리요. 올해 1,000만 원, 내년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3천만 원. 애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길거리에 쫓겨나야 돼. 우리나라는 이 지금 빚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가지면 뭐래? 아이 뭐 꿈쩍도 안 하는 걸. 그거 바늘로 가서 그거 뭐 거대한 동물 찌르는 것 같아. 그래도 꿈찔할 거요. 근데 빚 늘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해요. 하루에 1조 원 이상 일단 들어오니까. 근데 들어오면 그게 내 돈이냐? 아니야. 누구 돈이냐? 국민들에게 첫째로 쓰는 게 3분의 1을 넘어서 3분의 1 가까운 것이 3분의 1 넘어서진 않았군요. 첫째가 국민들 입 틀어막는 복지입니다. 복지비가 100조가 훨씬 넘어요. 전체 예산 한 400조 가까이 되는 가운데서 이거는 매기니까 일단 복지를 하니까 빚을 늘려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서 전부 다 하는 말이 국민들 복지비로 쓴 거다. 국민들 복지비로 쓴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지 않았느냐. 복지 부담금이 그렇게 돼서 나라가 빚을 진 거다. 아니 참나 정말 나라가 이거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 모르겠어. 애는 안 낳고 빚은 늘려가고. 여기다가 일본 사람이 서울에 빌딩을 사면 한국 겁니까? 일본 겁니까? 재판하면 그 일본 거예요. 개발을 한다고 제주도의 땅을 5만 평을 사면 중국 겁니까? 한국 땅입니까? 재판하면 그거 중국 땅이에요. 근데 이게 비중이 0.1%에서 5%, 10% 이렇게 늘어나면 어떤 현상이 오겠습니까? 그 고용이 전부 다 일본인, 중국인의 고용자가 돼요. 그 직원들이 다. 아이고 참나. 그게 위안부랑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일본의 정신대와 뭔 차이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날. 우리나라 땅도 없어요. 그 땅도 없어요. 아주 알토란 같은 땅들을 넘어가고 있어요. 빚은 국가 채무는
이거보다 더 무서운 낭 팔아먹기입니다. 낭 팔아먹기, 몸 팔아먹기. 후손들 절단 낙이에요. 이런 것을 야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 그냥 그대로 내년 살림하자. 그러면 인구는 늘어나느냐 줄어드니까. 인구는 내년 가면 줄어드니까 그 돈 가지면 다음은 1,000만 원이도 남어. 그대로만 쓰면. 국민들의 월급은 그대로거나 떨어지고 줄어드는데 국가는 3% 5%씩 늘려. 왜 늘립니까? 뭐 하느라고? 쓰잘데없는 데 갖다 돈을 막 퍼붓는 거요. 우리나라 그 정치 국고 쓰는 거 보면 참 환장하겠어요. 환장하겠어. 진실로 나라를 걱정하고 어린이를 걱정하고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그냥 환장을 한 세종인성학당 같은 데는 돈 1원 하나 안 와요. 왜? 어디 가서 아부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런 인위적인 어떠한 조직을 갖추고 이런 그런 것도 돈이 있어야 또 갖추니까 무슨 허가업체도 아니고 무슨 사단법인 재단법인도 아니고 돈을 막 무대기로 갖다 써요. 뭐 한다고 단체다 재단법인이다 뭐다 뭐 어쩌다 돈들 쓰는 거 보면 정부가 쓰거나 힘 있는 사람이 쓰거나 장관 국회의원들이 갖다 빼다 쓰거나 어쩌거나 보면 야 이거는 그 먹는 놈이 계속 먹는 거야. 뜯어먹는 놈이 거대한 살코기 코끼리 한 마리 잡아놓고서 그냥 하이에나 봐 계속 뜯어먹는 거예요. 여기에 양과 염소는 큰 적을 할 수가 하이에나가 막 왕왕거리니까 하이에나들이 독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빚이 늘어요. 나라 몸뚱이야 싫어지거나 자빠지거나 골병이 들거나 빚이 들어가는 것은 골병입니다. 저도 빚으로 살아봤어요. 빚은요 원래 빚의 원리는 빚을 진 사람은 마누라를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마누라를 가져가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빚진 자 마누라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이 옛말입니다. 빚진 자는 마누라를 그 빚준 자에게 주어라. 참 무서운 말이에요. 빚질 거예요? 나라가 빚을 지는 것은 나라가 아내들을 주는 겁니다. 내주는 거예요. 국가의 아내가 뭡니까? 그 행복 아닙니까? 국민 생명 지키기 아닙니까? 국가의 본분을 내주는 거예요. 이 빚을 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나라의 큰 폐단입니다. 교육은 빚지는 장사고 교육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은 전부 다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정조를 팔아먹고 창녀짓을 하고 어떻게든지 한탕을 해보려고 배운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요. 이거 나라 어떡하려고 이렇게 가는 건지 이 한국병 이게 모든 게 이게 교육에서부터 이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니까요. 이거 앞으로 이거 정말 우리가 같이 많이 고민해야 돼요. 누가 이걸 고민하게 아침마당에서 이런 말 나한테 시켜요? 안 시켜요. 나 불러다가 나 알도 못하지만 물론 안다 하더라도 아침마당도 다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거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요. 뭐 연고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도 혹은 하지 혹은 해. 우주를 날아가기보다 더 어려워. 그런 데 가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그렇다고 나 좀 해주시오 또 그런다고 되지도 않으니까 그것도 안 돼요. 다음은 한 가지만 오늘 더 얘기한다면 다음은 어른들이 전부 다 생각들이 틀려먹었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노인이 문제다 이게 노인이. 난 아직 뭐 노인 축에 크게 들도 않습니다. 초로입니다. 초로. 지금 노인입니까? 70도 안 된 사람이 애들이래 애들. 노인은
그래도 적어도 80은 넘고 90은 돼가야 노인 소리를 듣는다는데, 그러면 초로가 문제다. 내 이렇게 말을 바꿀게. 이제 막 정년하고 막 노인에 들어가는, 노인 중에 가장 젊은 세대 70 안팎, 이들이 문제다. 그들의 생각이 내가 볼 적에는 참 이상합니다. 주체성이 없어요. 첫째로 애들 젖끼리 살게 둔다. 애들에 대해 무개념이요. 그냥 내 몸 편하면 그만이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먹는데 너무들 환장을 해. 그거 왜 이렇게 먹는데 미칩니까? 그러니까 이 초로들이 말이죠, 이 식충이들이 돼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반적으로 먹는 거 좋아하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구경 다니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 하늘의 법칙에 볼 것 같으면은 자고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노인이 어른이 밭밭 꽃꽃 아주 대쪽 같았었어요. 이 노인이 그래야 애들이 되는데, 우리 시대에 우리 할아버지들은요 얼마나 빳빳 꼿꼿했습니까? 허튼 짓 안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낭비하고 막 놀고 막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언제나 야단치고, 젊은이들 인사하면 너 어디 뭐 인사 안 한다고 말이야. 나무라고. 친할아버지 뭐 이웃 할아버지가 없어요. 무조건 어른이면 처음 보는 사람은 야 임마, 노인 앞에 그렇게 빳빳이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 노인들이 내가 가장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지 새끼 제가 키우지. 내가 가끔 하는 말이에요. 노인들이 손자 손녀를 관리를 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 엄마 애비가 키우라는 거예요. 나는 못 키운다. 그 애 보는 게 힘들거든요. 애 보는 게 힘들으니까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를 누가 봐. 이 나라 참 웃기는 것은, 노인네는 지 새끼 지가 키우라고, 자식들은 애를 집에서 자기가 키우지 않고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한 달에 뭐 20만 원, 40만 원 사이 대준다면서, 집에 있으면 안 대준대요. 그리고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부평초야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애들 참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맞벌이 하니까 뭐 유치원에 가서 아침에 가서 저녁 때까지 있는데, 유치원 선생님들은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그거 남의 애들 갖다가 그냥 30명 20명 막 이렇게 많으면은, 아이고, 그 말 안 듣는 놈 거 후려 팬다는 거 그거 사람이니까 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동정도 드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누누이 어제도 누구한테 그 말을 할 일이 있었어요. 누구하고 그 말을. 박사 10개 가진 남보다 유아학 무슨 아동 복지학 뭐 사회학 박사 10개 가진 선생님보다 문맹자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가, 내가 그 말 했네요. 엄마가 낫다. 어제도 그 말 했어요. 무조건 엄마가 난 겁니다. 엄마가 뭐가 낫습니까? 가장 중요한 뇌 발달의 뇌 성장에는 엄마가 난 거예요. 그것을 지식으로 혼돈을 하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와 뇌와 이게 달라요.
1 더하기 1은 몰라도 1 더하기 1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어요. 그 정신이에요. 정신. 엄마의 사랑. 그런데 엄마가 키우면 애들을 못 키우고 유치원에 안 보내면 애가 잘못 크는 거고, 그러니까 애들을 아무도 안 봐. 이 책임은 노인에게 있어요. 초로들이 노인을 봐야, 어린이를 봐야 돼요. 저는 애들을 보는 거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냥 5이고 10이고 그냥 20이고 30이고 다 보고 싶어. 그냥 끌어안고 애들하고 그냥 같이 살려면은 애들하고 안 예쁜 아이들이 없어. 나는 노인들이 이게 정상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엄마들이 잘 보니까 할아버지 차지가 안 와야 되는데 엄마들도 안 보면서,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차지도 안 오고 할아버지 또 자체도 딱 거버 잘라버리는 거예요. 지새끼 치가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노인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놈의 텔레비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대한민국 텔레비전 이거 다 깨내버려야 돼요. 텔레비전에서 이 참 노인들을 재미있는 드라마를 만들고 노인들 재미있는 강연을 하고,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엄마들을 위한 좋은 드라마를 만들고 또 강연을 하고. 근데 맨날 연예인들 얘기야. 조인성이가 뭐 몇백억을 가지고 무슨 집을 샀는데 무슨 고소영이가 어쩌고 고현정이하고 만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 풀 히스토리를 그냥 풀어대는. 그리고 영화가 1000만 명이 나왔다고 영화 1000만 명 나왔다는 얘기 왜 할까요? 거기에 나와서 연예부 기자들이 1000만 명이 입장했다고 어쨌다고 추석해도 내가 잘못하는 거라서 실현하는 건지도 모르지만 돈 주니까 하는 겁니다. 거기 와서 안 떠들으면 관객이 안 가요. 거기에 와서 이게 홍보 광고가 딱 광고라고 이렇게 모델이 나와서 하는 광고가 있고 기사로 써서 하는 광고도 있어요. 그리고 토크쇼 말로 하는 것도 있어요. 연예계 어쩌고 그런 얘기, 영화 1000만 관객 그래서 그 사람이 몇백억을 벌고 어쩌고. 왜 그런 것들을 좋아해? 이 참 노인서부터 저 엄마 아버지까지 그런 얘기만 나온다고 걸 빼고 텔레비전 다 깨내버려야 돼. 근데 텔레비전을 깰 게 아니라 기획 의도를 로드맵을, 프로그램 모드 맵을 다시 깔아야 돼요. 이 텔레비전이 참 웃깁니다. 이게 영상이 이게 웃기는 거요. 세종인성학당 같은 이런 바보가 지금 얼마나 웃긴 바보 영상이요 이게. 이 바보 노무현이라더니 바보 학당이에요가. 앞으로 이거 바보 인성학당으로, 인성 바보 학당인가 바보 인성학당으로 바꿔야 될지도 몰라. 이런 영상을 뭐 하라고 만듭니까?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생기는 게 없어. 엄청 짓고생이. 세상에 편승하고 세상에 흐르는 대로 죽은 물고기 떠내려가듯 나도 떠내려 가고도 싶으나 나도 아마 끼워주면 나도 그냥 떠내려갈 거예요 거기에. 나는 안 끼워주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나는 몰라갔어.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가 죽으면 어디 묻힐까 하는 묘자리가 아닙니다. 노인들이 나 어디가 묻힐까 가지고 맨날 그것만 연구해. 아이고 참말로. 근데 나같이 연구를 안 하는 사람들도 문제는 있어요. 그 자식들이 갑자기 내가 죽으면 어디 갖다 묻어. 그것도 그 문제는 있는데, 발뻗을 자리 그거 보는 게 아니고 커 올라오는 우리 손자 손녀들을 보아야 합니다. 쟤들 어떡할 거야 쟤들 어떡할 거야. 김정은이 종이 될 건지, 일본 중국에 먹혀 들어갈 건지,
우리 편은 없어. 인구는 줄어들고 사람은 없고 빚은 잔뜩 해. 너 아버지가 진 거니까 땅 내놔라, 집 내놔라. 그리고 법을 살짝 뜯어붙이면 대학교도 못 가요. 공부 못 해요. 막노동만 해야 돼. 그리고 여자들, 아이고 참말로 이게 우리 손녀 손자들이 커갈 세상 이야기입니다. 살게 해줘야지. 살게. 안보 김정은 저거 어떻게 간질러서라도 해결을 해야지. 아니 돈 다 갖다 주면 어때요? 100조 갖다 주면 뭔 상관이냐고. 1년에 우리가 좀 고생하더라도. 그러고서라도 같이 살자. 너네 왕통인지 법통인지 개통인지 김통인지 너들 말이야. 그래. 너들 씨 마를 때까지 국가가 책임져 줄게. 너 있을 때는 현재의 대우를 해줄게. 너 그래 봐야 하루 5끼 뭐 고기 먹을 거 다 먹고 다 해줄게. 그리고 네 쫄가리들 푸내기들 200명 300명 전부 다 국가가 책임져 줄게.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나라를 이거를 뒤질지 살지 모르는 위험한 핵의 불안에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공동 생산을 하고 자원을 넓히고. 아이고 뭐 그거 안 하려고 그러니까 후손 좋은 건 아니야. 아니 손자 손녀들 안 키울 거야? 그 정손자는 어떡할 건데. 이 후손 좋은 짓거리를 해야 하랩이 아니야 이게. 아니 내가 후손 없다고 해서 그 관계 없는 거요? 대통령이 뭐 나는 뭐 결혼 안 했으니까 뭐 후손 없으니까. 아닙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멀지도 않아요. 50년 후에요. 50년 100년 후에요. 그 가까운 멀지도 않은 날에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쟤들 밥그릇을 그냥 있는 대로 야작야작 다 씹어먹어. 우리가 지금 그럴 때입니까? 생각들이 뭔 생각을 하는 건가 모르. 한국병 문제 있습니다. 교육병, 이거는 생각의 병입니다. 이게 제일 큰 질환이 내가 쓴 책에 보면 생각하기라는 게 있어요. 생각하게 보면 제일 큰 병을 지체장애, 무슨 뭐 정신장애, 그보다 더 큰 장애를 생각장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곧 이상하게 하는 거요. 생각을 내 생각만 하는 거요. 그러니까 부부가 자꾸 깨져. 내 생각만 하니까 자식하고 틈이 가. 그러니까 세대차가 생긴 거예요. 내 생각만 하니까 빚이 느는 거예요. 손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 새끼만 생각하니까 교육이 개판되는 거예요. 남의 손자 남의 새끼들을 끌어안는. 그러니까 바보 학당에서 하는 말이 이게 미래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대로 하든지 안 하든지. 그래도 이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말을 안 해. 아침마당에 와서는 말을 안 시켜주고. 이건 몇 사람이나 볼 거예요. 이거. 이거를 어떻게 보게 할 거예요. 맞긴 맞는 거예요. 내 말이. 내 말이 맞습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살아갈 세상 참말로 걱정됩니다. 이거 우리가 알읍시다. 어떻게 치료할지 고민합시다.